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의 소마50일입니다. 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막 영화를 보고 와서, 뭐, 대략 리뷰를 하니까 막 리뷰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어차피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건 아닌데, 영화란 건 취향의 문제고, 저한테 이렇게 막 추천을 좀 해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옛날에. 요즘엔 별로 없는데. 그러면 제가 추천을 안 해줍니다. 왜냐면 저랑 취향이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을 알아야지, 그 사람의 취향을 알아야지, 조금 추천을 해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자기들이 찾아보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성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서 봐야 만족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자, 나이트메어 엘리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는 기대작이죠. 물론 영화 팬들에 한정되었습니다.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의 영화고요. 어, 이 영화의 하지만 개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이제 영화 감독들, 유명한 영화 감독들이라면 한 번쯤 꿈꿔와 봤을 고전 클래식 영화의 스타일의 영화, 그러니까 이제 필립 느와르, 4, 50년대 크게 유행했던 그런 영화고, 실제로 이 영화의 원래 원작 소설 자체가 40년대에 나온 소설이고요. 이 영화에 앞서서 40년도에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은 쉐이프 오브 워터로 인해서 국내 팬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감독이고요. 타이틀 보면 이 유명 감독인 만큼 배우들의 캐스팅이 굉장히 화려하죠. 주인공 역할은 이제 브래들리 쿠퍼가 담당하고 있고, 토니 콜레트, 그다음에 케이트 블랑쳇, 루나 마리가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인물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윌렘 데포, 리처드 젠킨스, 론 펄만, 메린 스티버겐, 데이비드 스트라탄 같은 헐리우드의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배경 자체가 이제 보시면, 차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포스터의 모양이 나는 것처럼, 그리고 이 톤 자체가 크롬의 느낌이 나는 것처럼 과거의 4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이제 원작 소설이 국내 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이 윌리엄 린지 그레썸의 나이트메어 엘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거 판매 중이고요. 원작은 이렇게 이제 영화 소개를 하면서 2021년도 1월에 국내 출간이 돼서, 아마 이제 이런 소설 같은 경우는 영화 알려지면서 이제 같이 또 판매도 잘 되기 때문에 아마도 좀 팔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영화를 보고 나면 이 영화 담고 있는 부분들을 또 책 속에서 어떻게 담아냈을까라는 궁금증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의 이 영화의 원작 영화가 있어요. 1947년도에 만든 에드먼드 굴딩 감독, 그 다음에 타이런 파워가 이제 클래식 시대의 슈퍼스타죠. 타이런 파워가 나오는 이 필립 느와르 영화가 역시 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평점도 높아서 7.7점, IMDb 레이팅 7.7점, 그 다음에 메타스코어 75점 정도고요. 이 나이트메어 엘리,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이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의 대한 평가 역시 좀 원작보다는 오히려 조금 낮네요. 7.2 정도. 그 다음에 메타스코어는 70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로튼 토마토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잠시 예고편을 잠깐 보고요. Fool can stand big for themselves. Doctor. Mr. Carla. What's that? Your half. That's split 50-50. Not interested. I got what I wanted. But you should have seen him. My God. I think they'll be talking about that the rest of his life. I think every time they tell it, it'll just get better and better, bigger and bigger. Toast them to your success. He asked me to see one of his friends. Who might that be? He didn't say, but I'm considering it. I'll tell you what, you got a safe? I do.
don't you keep this for me? I don't want Molly to know about it anyway. Why don't you keep it for a few days? If you change your mind, we'll split it 50-50. And if not, I'll keep it. You barely know me. Oh, I know you well. I know you're no good. And I know that because neither am I. Is that so? Yeah. 네, 네이버 영상을 가지고 와봤고요. 자, 뭐 로튼토마토에서 나오는 점수도 79에 68 정도. 그러니까 뭐 사실 기에르모 델 토로의 전작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또 상대적으로는 상대적입니다. 어디까지나 뭐 작품적인 그 신선도가 79%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만, 기에르모 델 토로의 다른 작품들에 비하면 이 작품은 약간 평가가 살짝 박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은 아카데미상에도 후보에 올랐죠. 아카데미의 작품상, 그 다음에 프로덕션 디자인 미술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의상 디자인, 그리고 촬영상 등의 부분에 후보에 올랐습니다. 자, 이 작품이 이제 그 연기 부분에 대한 후보는 올랐는데 이렇게 또 압도적이었다. 그러니까 뭐 사실 후보에 올랐다고 해서 압도적이다, 압도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덜한 평가를 조금 받은 작품입니다. 워낙 쉐이프 오브 워터 같은 경우가 워낙 뛰어난 연기를, 셀리 호킨스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던 작품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살짝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영화가 뭐 흥미가, 그 영화가 좀 볼만한 영화가 아니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약간 이 영화의 그 원작 그 영화의 경우, 47년작의 경우에는 주인공이 이제 이 브래들리 쿠퍼가 맡은 인물, 이름이 뭐였죠? 브래들리 쿠퍼가 맡은 이름 스탠이죠, 스탠. 우리가 스탠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탠이라는 인물이 원래 좀 등장을 합니다. 화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네. 스탠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런 미술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이제 독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미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이 스탠이라는 인물이 바로 서커스의 멤버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 나이트메어 엘리에서는 스탠이 이제 그 일종의 방랑하는 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약간 이 영화는 원작의 첫 장면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던, 첫 장면이 이제 이 스탠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제 집을 불태우고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이제 프로이드를 언급한 평가들도 있었는데, 약간 그 정신분석학적으로 다루고 있는 약간 살부의 이미지라든가, 그 살부의 이미지, 그러니까 자신이 환경적인 부분들 때문에 계속 정신적인 억압을 받는, 그 다음에 이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인물로서의 스탠을 다루고 있는 뭐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스탠이라는 인물이 결국은 이제 괴물이 되어가는 뭐 그런 얘기인 거죠. 나이트메어 엘리의 경우에는 이 기에르모 델 토로가 전체적으로 만들었던 영화들을 보면 그로테스크하고 괴물 같은 영화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필모를 보시면 뭐 제작이 워낙 많아가지고 헷갈립니다만, 뭐 나이트메어 엘리 전에 쉐이프 오브 워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전에 각본에 참여한 거 막 크림슨 피크라든가 약간 호러브라는 영화들 많죠. 그 다음에 이건 다 제작 빼고, 워낙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많아서 제작에 참여를 많이 합니다. 뭐 헬보이 시리즈, 헬보이 1, 2를 만들었었고요. 이것도 약간 이제 그로테스크한
독특한 디자인의 모습이고, 블레이드 2의 감독이었고요. 그 전에 이제 스페인슬의 악마의 등뼈, 크로노스 같은 영화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유명한 작품 중에 이제 파네미로 같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프로덕션 디자인의 우월성뿐만 아니라 그로테스크한 속에서 슬픔이라든가 여러 가지 함의를 담는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는 사실 나이트메어 엘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괴물이 형상적으로 드러나는 인물이 없습니다. 물론 기기라고 불리는, 영어로 GEK 괴짜라고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 지금 2020년 요 최근 이 작품에서는 기인이란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괴짜라는 표현을 이제 그 원래 영화 뭐 다른 번역에 의하면 40년대 이제 영화의 타이론 파워 버전의 영화를 DVD로 만든 버전은 괴짜라고 나오는데, 이 영화 나이트메어 엘리의 경우에 본편 상영에서는 이제 기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부분들 약간 그렇다고 해서 기에르모 델 토로의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괴함이라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장르적으로 필립 느와르에 속하는 그런 영화고, 이 남자의 파멸극이라고 말 수 있죠. 필립 느와르는 이제 정점을 찍었던 남자가 파멸되어 가는 이야기인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는 좀 소재 자체가 특이하게 서커스, 그리고 서커스 안의 인물들,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성장해간 남자가 성공의 길을 가다가 그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애초에 이 주인공인 스탠이 점차 이제 배움을 익혀가지고, 이제 독심술이라고 하죠. 사람의 마음을 익히는 일종의 테크닉이죠. 뭐 실제로 뭐 그런 초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테크닉을 배웠을 때 이 사람에게 알려준 스승격의 인물, 스승격의 인물이 경고했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결국 어기면서, 금도를 어기게 되면서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만심에 빠진 남자가 스스로가 부서져 버리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나왔던 구조, 이제 그런 기에르모 델 토로답게 치밀한 각본이 깔려 있어가지고 앞부분에서 나왔던 내용들과 이 영화의 후반부의 파멸극이 이제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영화는 전체적으로 이 나이트메어 엘리의 경우에는 한 두 파트 정도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부분은 지금 이 사진 속에 있는 이미지들처럼 그 서커스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영화가 조금 확대를 하죠. 약간 확대를 하면 서커스 같은 이미지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속에서 나타나는 배움, 그러니까 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스탠이라고 하는 이 브래들리 쿠퍼는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고 뭐 본인도 그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그 트라우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무일푼으로 방랑을 하다가 삼류 서커스단에 굴러 들어온 인물입니다. 영화의 설정상. 그리고 이제 그 영화에서 서서히 밝혀지지만, 그의 이제 트라우마가 어디서 출발하는지는 이제 영화 속에서 이제 점점 서사적으로 밝혀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케이트 블란쳇이 보입니다만, 케이트 블란쳇의 경우에는 영화가 거의 중반부가 돼서 이 스탠이 독심술 기술을 익혀가지고 유명해지면서 만나는 인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스탠의 다른 버전이고 파무파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스탠 역시도 오무파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이쪽에 파무파탈, 그리고 스탠의 약간 쌍생 같은 인물이에요. 근데 조금 더 치밀한 사람이죠. 뭐 그 영화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둘이 유대감을 갖습니다. 이 둘이라고 하는 인물이 서로 매력을 갖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영화적으로 비슷한 구성이 있고, 이 루나마라가 연기하는 인물은 반면에 스탠이 이제 이 서커스 세계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일종의 구원자, 소녀 같은 인물이죠. 그렇게 출발합니다만, 이제 스탠이 성공에 빠지면서 점차 이 루나마라가 연기하는 인물보다는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하는 팜파탈에게 점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런 인물이고요. 지금 이제 이 인물들은 이제 서커스 속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네, 여기 이제 서커스 장면에서 나오는 모습이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리처드 젠킨스가 연기하는 이제 부유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져들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영화는 전체적으로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 영화를 그 상승 곡선, 상승과 추락의 과정들을 모두 겪는 인물이 브래들리 쿠퍼가 연기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영화는 잘 만들어진 영화고요. 하지만 이 극장 개봉이 국내에서 많이 안 되는 것처럼 국내 팬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영화 팬들이 1940, 50년대에 유행했던 필립 노아르 스타일, 대사가 많고, 그 다음에 이 심리적인 복선이 많이 깔려 있고, 상징이라든가 이런 걸로 미장센으로 보완되는 이 이야기를 그렇게 일반 관객들이 환영할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필립 노아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진지하게 영화가 뭐 액션보다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무너져가는 과정의 묘사라든가 뭐 배우들의 연기는 뭐 당연히 어느 정도 다 보증된 배우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영화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그런 파멸극이라는 부분들을 좋아하는 작품이라면 상당히 분위기 있는 이 영화의 매력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브래들리 쿠퍼가 연기하는 인물이 점차 파멸해가는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 축에 이제 있는 인물 중에 이 윌리엄 데포도 전반부에만 나오는데 서커스의 단장이고요. 이 사람이 제시하는 인물, 이 사람이 일종의 과거에 프릭쇼라고 불렀어요. 그런 괴상한 인물들, 신체에 기형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약간 인권차별적인 얘기지만 실제로는 있었으니까 옛날에 과거에 클래식 영화 중에도 프릭쇼라는 영화가 실제로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드는 괴짜 쇼, 그러니까 닭을 실제로 잡아먹는 장면이 영화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물론 이제 뭐 CG를 썼겠습니다만 앞부분이 실제로 좀 잔혹한 장면이 좀 등장을 하고요. 그 장면이 꽤 의미가 있어요. 영화를 끝까지 보면. 그럼 뭐 영화 끝까지 봐야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괴물은 등장하지 않지만 괴물 같은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이 리처드 제킨스가 연기하는 인물, 스탠이, 브래들리 쿠퍼가 연기하는 스탠이 나중에 최후에 만나게 돼서 되는 인물인데 이 사람도 수많은 잘못을 저지른 일종의 괴물입니다. 그런 그 괴물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스탠이 도전을 하다가 스탠 역시가 괴물이 되어가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영화가 점차 무너져가는 스탠의 중심을 두고 있는 거고요. 영화는 그런 필립 누아르적인 룩, 당시에 40년대에 만들어진 이 실제로 지금 잠깐 보고 계신 것이 이제 타이런 파워가 나오는 40년대에 당시에 이제 나이트메어 엘리 일종의 그 영화고요. 지금 이제 이 스틸컷이고요. 이 영화들이 봤던 시대가 이제 흑백 영화 시대니까 그 영화를 대시한 비주얼은 약간 좀 화려하지만 40년대적인 느낌을 빌어낼 수 있는 프로덕션 디자인들이 잘 살아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상징들을 배치해서 영화적인 이제 쇼크를 주고 있어요. 그 영화 중반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그 아기 형태인데 외눈 바기 같이 이렇게 머리에 뭔가 있는 그런 좀 기괴한 그 시험관 있죠. 이렇게 약간 샘플을 보관하고 있는 생체를 보관하고 있는 그런 엄마를 죽인 아기라고 하는 그 살불의 의미, 그 부모를 죽이고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시각적으로 트라우마로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이제 종종 보여져요. 자,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은 이 스탠이라는 인물이 결국은 이제 잠식되는 자기 자신이 잠식되고 자기 자신의 죄의식 속에서 계속 쫓기는 그런 인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악인으로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임을, 중요한 모티브임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영화 속에는. 그 속에서 스탠은 폭주하게 됩니다.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자신이 이제 위기에 빠져서 결국 폭발하고 마는 장면들까지 연결된 영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현대적인 이 느와르 영화들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편이 아닌데 만들어질 때마다 뭐 꽤 좋은 평가를 많이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작품 나이트메어 엘리의 경우에도 그런 전형적인 뭐 팜바탈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이제 파멸해 가는 주인공 남자의 이야기, 이것들을 뭐 비교적 현대의 시선에서 다루고 있고요. 루나마라가 연기하는 인물이 그 속에서도 이제 살아가는 순수한 인물로서 영화의 다른 악인들과는 다른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 스탠은 영화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라고 해당될 수 있는 인물들을 많이 죽이게 되죠. 무려 3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저지르게 됩니다. 뭐 그 스포일러성이니까 뭐 자세하게 듣지 마시고요. 그래서 3번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 3번의 경우가 이제 영화의 이제 서두에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건 뭐 실제로 나오진 않지만 그 다음에 이 서커스에서 실제 자신에게 기술을 알려주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폭발시키는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이 스탠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스탠은 이제 그런 자신을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기도 하죠. 나이트메어 엘리는 사실 뭐 그렇게 상업 영화로서의 그런 자극적인 액션 시퀀스 같은 것들보다는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동하는 드라마고, 그 심리적인 부분들을 보는 성인들의 오락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극적이다, 폭력적이다, 자극적이다기보다는 성숙한 성인들이 바라보는 쪽에 하드보일드 고전 소설을, 클래식을 갖다가 새롭게 영화로 했고 훨씬 냉정한 방식으로 영화를 풀어나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필립 느와르의 비정함이고, 그 비정함은 괴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디서 출발하는가에 대한 기에르모 델 토로의 탐구의 연장했다고 말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또 흥미가 있는 영화다. 하지만 뭐 기에르모 델 토로의 시각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이 이전의 영화 쉐이프 오브 워터 같은 영화들에 비하면 조금 쉬어가는 느낌의 영화인 것 같기도 해요. 이 기에르모 델 토로의 야심을 생각을 해보자면 이 고전 클래식을 필립 느와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었다라는 자신의 야망을 드러냈고, 여전히 장인 명장 감독으로서 꼼꼼한 만든새의 영화긴 합니다만 뭐 아주 새로운 영화다. 예를 들어서 마틴 스코세지의 셔터 아일랜드 같은 영화들에서 보여줬던 그런 긴장감 같은 것들은 약간은 조금 부족한 면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근에 만들어진 느와르 영화, 필립 느와르 계통의 영화를 한번 즐긴다는 입장에서 보자면 역시 여전히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소마시네마의 막 리뷰는 막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저런 생각을 막 떠드는 그런 리뷰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뭐 찾아오겠습니다. 네, 찾아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